안녕하세요. 제가 직전에 올렸던 그 동물들이 보여주는 그런 사람과 비슷한 표현, 제가 감정을 이입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겠지만 그런 표현들을 제가 다시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. 사진들 또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첫 사진이 저 바다수달 사진인데 참 제가 여러 동물 사진 찍으러 다녔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연에 있는 바다수달 정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 귀엽고 무엇보다 이게 삶을 즐기는 동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. 유희도 좋아하고. 이 사진 같은 경우 제가 어떤 부둣가에 갔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땅땅 소리가 들렸어요. 그래서 무슨 소린가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. 이 수달이 옆에 보이는 그 뒷변에 보이는 그 파란색의 배경이 사실 배의 오래된 배인데 이 수달이 거기다가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찾은 홍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개류를 탕탕 깨가지고서 이렇게 먹더라고요. 그래서 참 지혜가 있다. 참 세상에서 그 독을 이용할 줄 아는 동물이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달이 그러한 동물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옆에 있는 돌이라든지 옆에 있는 이 경우는 배의 그 면을 이용해서 부신이 참 지혜로운 것 같고요. 근데 이 장면 같은 경우 참 홍합 하나 먹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아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. 저도 해물 좋아하지만 제가 홍합 하나 들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자기에게 공급되어진 그런 하나 놓고 이렇게 먹으면 눈 지그시 갖고 먹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고요. 저도 우리도 배워야 할 아주 좋은 그런 삶을 감사하며 즐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다음에 바다 수달에 대한 거 따로 만들어 올려야겠네요. 너무 귀여웠던 추억들이 생각나서요. 이 사진은 제가 어느 날 실개천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그 제비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가지에서 이제 앉아있는 제비들 색깔을 찍다가 찍은 장면인데 좀 무서웠던 건 이 제비들이 막 싸우는 장면이 너무 무서워서 찍었고요. 그런데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. 이 당시가 이제 봄이었는데 제비들이 짝짓기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제비들이 짝을 지켜서 쓴 놈들이 아무래도 그 자기 집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옆에 바로 제비집들이 만들어진 곳들이 있었는데 제비들이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두 순놈 그 제비로 여겨지는데 둘이 입을 벌리고 싸우고 있고요. 이 제비의 이름은 이제 트리 스왈로,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나무 제비. 제가 사는 곳에 몇 가지 종류의 제비가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트리 스왈로고 나무 제비고, 그리고 이제 우스웠던 것은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오렌지색의 제비가 보이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이름은 반 스왈로, 한국으로 치면 헛간 제비라고 해야 되겠네요. 그런데 보고 있는 모습이 우스웠고요. 그래서 둘이 싸우는 모습 보면서 좀 판단하는 얼굴 같기도 하고, 좀 아쉬운 것은 좀 말려줬으면 하는데 그렇진 않고 보고만 있으니까 우습고요. 그래서 그 사람 사이에 또 우리 사는 사회에 대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습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. 이 분쟁이 있는 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. 사람이 싸우는 일도 있고. 참 나뭇가지 보면 여기 앉아서 둘이 다 충분한 자리가 있는데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쉬웠고요. 또 아쉬웠던 것은 이 옆에 있는 그 오렌지색의 그 반 스왈로 그 헛간제비처럼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말 생각이 없고 보면서 판단하면서 중재하다는 듯이 도울 생각 없는 것 보면서 참 그 사회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큰 흉한 사고 날 때 무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참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귀감으로 삼는 그런 장면이었고요. 그래서 우습기도 하고 배울 점도 있고 해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. 이 사진은 제가 어떤 작은 공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. 그런데 제가 사는 이 사진을 찍은 지역이 여름이었고요. 근데 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캘리포니아의 여름은 전혀 비가 오지 않는 사막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 곳에서 이제 한 그 작은 귀퉁이에 어떤 분이 귀하게 또 고맙게도 이렇게 물이 송글송글 솟아나는 작은 분수를 만들어 놨고요. 가운데 이제 물이 솟고 있어요. 이 벌새가 몸으로 가리고 있는데 벌새가 처음에는 물을 먹으러 온 줄 알았더니 물을 먹기도 하지만 갑자기 이제 그 물에다가 몸을 담그고 이렇게 몸을 씻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이렇게 사람이 스파나 그런 거 하듯이 하면서 좋아하듯이 그 표정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기뻐하는 눈을 지그시 감고서 이제 몸을 씻는 걸 즐긴 걸 보면서 참 동물에게도 참 행복하면 이렇게 사람과 유사한 감정이 나타나는구나. 그래서 보기 좋았고요. 참 귀여운 장면이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이렇게 이런 분수를 만들어 놓은 또 어떤 분의 그런 손길이 고맙고요.
이런 그런 남을 배려하는 뭐 동물이지만 이것들이 또 우리 삶과 이 사람 인간 사회도 있다면 더 삶이 더 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예, 이 사진은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그 벌새, 그 조그만 이제 분수에서 몸을 씻고 물을 마시고 있는 그 분수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이 분수가 작잖아요. 아주 작으니까 뭐 한 마리 두 마리 이상 새가 와서 물을 마실 그런 공간이 안 되니까 이게 작은 새들이 와가지고서 여러 가지 종류의 새들이 날라오더라고. 와가지고 하나씩 그 물을 먹길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다른 새가 마시면 이제 그때 기다렸다가 이렇게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새의 모습이고요. 아주 작은 새인데 이렇게 물을 눈빛에서 모르겠습니다. 저는 보이는데 눈빛에서 물을 기다리며 다른 새들이 언제 끝나나고 보여주는 그런 간절한 눈빛이 보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보면서 참 귀엽기도 하고 다른 새들 있는데 이렇게 좀 뭐 싸우지 쫓아내지 않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. 그래서 참 그리고 눈 가운데 간절한 모습 눈에 비치고요. 그리고 참 다른 새의 입장에서 참 다른 새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알기에 이렇게 자기가 빨리 또 자기 물을 마시고 몸을 씻고 다른 곳으로 옮겨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.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같기도 합니다. 우리가 뭐 이게 남을 기다리면서 자기 필요한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는 배려도 중요한 것 같고, 그리고 또 내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에 자기의 어떤 필요를 좀 최소화해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친절함, 이런 것들 생각되는 장면들 보면서 참 조그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담 혹은 우리가 고쳐야 할 점들을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귀여운 새였고요. 이 사진 제가 어느 조그만 그 연못이라 그래야 되나? 조그만 연못과 호수 중간쯤 되는 사이에서 가지에 앉아 있는 펠리칸 사진을 찍은 사진이고요. 이 사진이 좀 보니까 우스워서 찍었어요. 제가 뭐 그 펠리칸이 재미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저의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 펠리칸이 몸을 단장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. 자기 구석구석 살피는데 뭔가 좀 뭐 외출하는 그 아가씨가 자기 몸을 살피면서 이게 잘 됐나 좀 약간 자신 없어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 삶에 이런 날 있잖아요. 내가 뭐 나가서 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하는데 왠지 제 모습이 에 자신이 없는, 뭐 저 요즘 좀 살이 쪄서 좀 배에 좀 자신이 없는데 나가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불안한 날이 있는데, 더 나가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우리가 외모 지향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이기보다는 내가 내 외면적인 옷이라든지 깃털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어떤 인상들이 있지 않습니까?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외모의 모습들, 뭐 화려한 차일 수도 있고요.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, 뭐 펠리칸 있는 그에도 아름답고 귀여운 새인데 자기 깃털을 이렇게 불안하게 보는 모습 보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, 또 저희 자라나는 자녀들 이 외모의 그런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, 그렇지 않은 사회, 서로의 내면을 보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회를 소망해보며 웃은 뭐 이야기지만 조그만 이런 사진 하나 올려봤습니다. 이제 해변가에 놀러 갔다가 옆에 잠시 이제 조그만 야생화도 있고 그런 곳에서 귀여운 다람쥐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, 이 다람쥐가 이 사진이 귀여운 것은 이 다람쥐의 눈길이 참 귀여웠어요. 보고 있는 게 꽃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. 그래서 참 자연에 사는 동물들도 아름다움을 그렇게 감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. 이런 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조그만 동물이 이렇게 아름다움, 저는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이렇게 즐길 줄 알고 뭐 먹고 사는 것만 동물들이 뭐 다 전념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해봅니다. 아름다움도 있고 뭐 제 마음을 이따가 이입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또 다른 그 친구, 그런 다람쥐에게 이렇게 또 꽃 하나 따다 줄까 아니면 데려다 보여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참 우리 인생 이입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날 있잖아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전하고 싶은, 더 나아가서 꽃 하나를 보면서 아름다움, 평소에 느끼지 못한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꽃도 좋아하고 그리고 창조하신 분의 그런 손길도 생각해보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, 제가 뭐 너무 생각을 확장하지만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, 제게는 그런 사진이고요. 그래서 하나 올려봤습니다.
이 사진은 제가 바닷가에서 펠리칸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갈매기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. 좀 익숙치 않은 새인데 이 새가 갑자기 그 입에 테니스 공을 물고 날아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었고요. 사진으로는 재미있지만 생각해보면 뭐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 한 장면 같습니다. 뭐 이 새가 뭐 그 테니스공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. 제가 테니스 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참 입도 아플 텐데 이렇게 물고 가는 새가 안쓰럽기도 하고, 그러면서 이제 동물에게서 보여주는 과도한 욕심, 자기의 필요치 않은 것들 이렇게 물고 가는 걸 보면서 미련하다 생각을 해봤는데 뭐 사람들이라 제가 또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우리 소위 말하면 저희들이 사치스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. 저희 가운데서 제가 필요가 없고 뭐 다른 곳 사용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이것 그 찾고 가는 그런 많은 사치품들, 불필요한 물품들을 저희들에게 인생 적지 않게 많은데 과연 제가 이런 새를 보면서 웃을 만큼 제가 그렇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인생길 나그네 길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 지고 가느라고 힘든 것도 많고 모으느라고 힘든 것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삶을 단순화해서 참으로 저는 뭐 하늘 나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요. 하늘 나갈 때 단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하다 가는 인생 되면 좋겠다, 그런 생각으로 이 사진 올려봤습니다. 이 사진은 제가 해변가에서 만난 그 굴봉이 사진인데, 이 굴봉이가 있는 장소가 사실 바닷가인데 좀 험난한 상황이 있어요. 뭐 자세한 설명은 드리긴 시간이 없어 못 드리는데 하여튼 이날이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 굴봉이 사진 찍을 욕심에 그렇게 비가 많은 장마비였는데 큰 우산 들고 옆에도 떨면서 같이 함께 하였던 순간이었고요. 그런데 이제 잠시 비가 그친 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부엉이가 비를 온통 맞으면서 꿋꿋이 버티는 모습이 좋았고요. 그리고 이 날개 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참 뭐 이런 모습 같잖아요. 야, 내가 지금 나에게 닥쳐온 시련과 자연의 그런 것을 내가 싸우겠다, 날개를 펼쳐서 그런 용기 같은 게 보였고요. 뭐 이 사진 그렇다고 저에게 영감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삶에 적용하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시련이 닥쳐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내가 그 시련을 막닥뜨리겠다, 싸우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, 그런 용기가 보기 좋아서 이 사진을 선택했고요. 참 보면서 참 멋있다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우리 역경에 굴하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모습 같은데 우리 역경과 삶에 닥친 문제들을 이렇게 지휘하듯이 내가 마스터가 되어서,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도전이 되어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. 이 사진 제가 우수라고 올린 사진이고요. 뭐 너무 심각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뭐 무슨 사진인지 알아보시겠어요? 이거 제가 이제 그 접사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 사실 이게 메뚜기입니다. 저희 뒷마당에 사는 메뚜기를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사진 찍은 것인데 눈이 너무 우스웠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뭐 카툰, 한국말 만화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 같아서 모습을 봤고 이게 멍한 모습 같아요. 사는 동안 이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. 멍하고 잘 뭔지 모르겠고 그런 날도 있는데 어떨 때 뭐 정신없이 사는 제 모습 같다 생각이 들어서 우수도 올렸고요. 참 정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. 작은 세계들, 저희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세계 속에 이렇게 감정도 있고 정감도 가는 그런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들이 숨어있는 것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작은 곳에도 이런 아름다움을 숨겨놓구나 생각합니다. 또 제 직업이 그 전자현명을 현재 사용해서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미시 세계에도 아주 숨겨진 아름다움이 많습니다. 저 멀리 있는 우주에까지 뭐 천체만경으로 세상을 관측하면서 아름다운 생각을 하던 이렇게 작은 세계, 더 작은 세계는 좀 보고 있는데 세계 속에 참 신기한 창조의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것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다,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. 하여튼 귀엽고 우스운 그런 메뚜기 사진이었습니다. 최소한 저에게는요. 자연사진 찍으러 다니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. 너무 멋있을 수 있는 사진인데 순간을 놓쳤다, 아니면 그 초점을 잘못 맞췄다 하면서 너무 아쉬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사진이 바로 그런 사진이었고요. 그래서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건 이게 오리고요. 오른쪽에 제가 카프, 영어로 잉어를 이제 카프라고 하니까 큰 잉어 같은 그 물고기가 있는데 그 하얀색의 배 얼굴과 배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그쪽을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이 생태 환경이 그 정부에서 보호하는 큰 그 기수지역이에요. 기수지역이니까
그 바다와 물이 만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물이 빠지고 가면서 비가 오면 또 이렇게 그 큰 연못이 만들어진 그런 아주 다양한 생태가 형성된 곳인데, 이 속에서 물고기가 굉장히 크게 자라더라고요. 뭐 잡질 못하게 하니까 오랜 뭐 수십 년 걸려서 뭐 수십 년 걸려서 이루어진 생태계겠죠. 그래서 이 큰 물고기가 있는데, 물 속에서 이 물이 지금 제가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사실 그 진흙이 많아서 그 물 성분이 그런 것 같아요. 양분이 많아서 이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. 물고기라서 이제 거의 더듬으면서 먹이를 잡는데, 이게 이 잉어가 이게 다니다가 오리 발을 먹인 줄 알고 문 거예요. 그래서 오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 속에 누가 무니까 거의 뭐 오리랑 이 물고기 사이즈가 비슷한데 물고기가 더 긴 것 같아요. 제가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나는 장면이었고요. 그래서 우스워서 참 사람 살다 보면 이런 황당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? 뭐 의도치 않게 서로 의도치 않은데 오해에 의해서 이런 사건을 생각해봤고요. 그런데 뭐 우습게 정의해 보면 이 오리가 뭐 이 일 있었다고 그냥 가더라고요. 사람 같으면 뭐 당하다가 황당한 일 당하면 그 상대방의 실수인데, 의도치 않은 실수인데도 뭐 화내는 경우 많잖아요. 뭐 화도 내고 또 다른 더 큰 그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불행히 있는데, 우리 그렇지 않더라고요. 그냥 보고서 그냥 서로 그냥 그 시듯이 헤어지는 걸 보면서 참 사람도 저래야 될 텐데, 남의 그런 실수가 실수인 걸 인정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여유,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사진 올려봤습니다. 이게 딱따구리 사진인데, 이제 뭐 세대사진 찍다가 딱따구리를 보면서 발견한 게, 딱따구리가 굉장히 그 표정이 다양하더라고요. 하는 짓도 귀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. 그래서 참 딱따구리가 굉장히 지능이 높은 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근데 이 장면은 이제 위에 있는 딱따구리가 이제 딱딱거리고 있으니까 이 밑에 있던 딱따구리가 보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 장면이고요. 눈매 속에서 그러한 저 위를 호기심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좀 저는 이웃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. 이렇게 요즘 한국 분들은 많이 아파트 사시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위에서 옆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관심 있게 보는 관심들, 특별히 코비드 시대에 외로운 분들 많잖아요. 저희 장모님도 한국에서 이제 혼자 사시는데, 그런 주변의 이웃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줬으면 하는 또 소망이 있고요.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외로운 분들을 돌아보는 그 이웃의 따뜻한 눈길,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. 이것으로 이제 동물들이 보여주는 희로애락에 관한 그런 내용들 마치려 가고요. 지금까지 또 제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긴 영상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능하시면 좋아요, 더 나아가서 구독해 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